자궁경부암의 예방 접종이 많이 퍼지면서 아주 이제 진행성 자궁경부암 수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젊은 여성분에서 생기는 상피내암이라든지 뭐 고등급 병변원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자궁내막암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 자체가 이제 서양을 많이 닮아가면서 살주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내막암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뭐 이렇게 그렇게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발병 연령이 조금 어려지고 조금 더 젊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인암 중에서 가족력을 따져야 될 것은 난소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성암에서는 유방암도 가족력이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암을 봤을 때는 대장암 이런 것도 사실은 가족력이 있는 암들입니다. 그렇죠. 가족력을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난소암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이후로 사실 여자분들에서 이제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한다든지 이런 수술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불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보험 적용되어 있는 여성분들은 난소암 환자 중에서도 고도성 상피암 환자분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만이 국한돼서 불합과 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과 진을 검사하는 일단 범위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난소암에 걸렸는데 고도 상피성 난소암이 나와서 불합과 진 검사를 했는데 내가 양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유방암을 해서 불합과 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예방적 난소 절제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유방암 환자분 중에서 불합과 진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많이 진행성 되고 치료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이럴 때쓸 경우에 또 표적 치료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는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항암에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도 불합과 진이 나온 환자들이 모두 다 예방적 난소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추적 관찰을 남들보다 1년에 한 2번 정도 CT라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의 변화를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적 난소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발병 연령이 어렸을 경우에 또 갱년기로 하고 너무 오래 일찍 시작하면은 우리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예방적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관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불합과 진이 1번이 나오면 뭐 30에서 50%, 진이 2가 나오면 20에서 30%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불합과 진이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항상 가족력을 여쭤봐서 남자 자식이 있으면은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대장암에 대해서 훨씬 더 남들보다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 하고 여자 형제나 여자 따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궁경부암 환자분들은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잠자리를 하는 분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모름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궁내막암은 에스트로겐이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폐경을 늦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암을 어떤 분들이 잘 걸리냐고 물으시면 난소가 계속 쉬지 않고 배란을 하는 것이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 수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리를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난소암에 잘 걸릴 수 있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난소암은 가족력이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난소암이 있다. 예를 들면 고모라든지 뭐 이모, 뭐 엄마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당연히 자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고모분들은 좀 멀지만 이모라든지 엄마는 항상 그런 분들이 뭐 너네 여자 형제들이 만약에 난소암이 있다 하면은 항상 조심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주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약간의 암들마다 암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은 부부 관계를 했는데 피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 항상 이렇게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종양 정문하시는 분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은 갱년기가 끝났는데 질출혈이 있다든지 분비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소변 오줌 소태가 너무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산부인과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난소암이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러와서 내과적인 검사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초음파를 한다든지 골반 CT를 찍었을 때 어떤 그 난소의 동의가 관찰되면서 난소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는 어떻게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갑자기 배가 좀 불러오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여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세에서 13세에 접종을 하면은 2번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평생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는 뭐 9세에서 45세까지 접종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 학회 차원에서는 12세에서 25세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성경험이 없는 여자분들이 접종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성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12세에서 25세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25세가 넘었는데도 내가 성경험이 있는데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45세 전에는 접종을 하면은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70% 정도 접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9살부터 25세, 26세까지 맞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맞으면은 곤지름이라든지 여자친구에게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맞는 것도 훨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궁경부암의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나 그 난소암이나 뭐 이렇게 자궁내막암을 앓고 나서 여자분들이 일단은 성욕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 주변에 수술을 좀 광범위하다 보면은 그 외성기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분들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가 끝나고 나서 부부 관계를 하실 때 제일 이전과 다른 거는 좀 그 외성기 질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말고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병이 재발한다든지 또 이런 바이러스가 남자한테 감염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장 목적에서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고 또 삶의 질의 일부분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뭐 부부관계를 안 한다. 이제 나는 부부관계 안 할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질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꼭 비아그라는 말 남자분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왜 여자분들도 비아그라를 먹어서 리비도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질 분비물도 좀 나와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삶의 의욕을 높이고 또한 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 이후로 수술 후 부부 관계는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 어떤 얘기냐면 비아그라가 맨 처음에 개발될 때 혈압약으로 개발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초 쪽으로 혈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비아그라는 전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혈류를 가기 위해서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성부 쪽으로 이렇게 많은 혈관들을 확장시키면서 질의 분비물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비아그라를 먹는 것에서 전혀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뭐 먹어서 효과 있는 분들도 뭐 있으니까 처방하고 있습니다. 온열 치료의 개념은 뭐냐면은 암세포가 42도에서 43도를 넘어가면은 암세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온열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열 치료가 이제 한 그 45도 넘어가면 이제 화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2도에서 43도 요 정도의 온도로서 이렇게 그 부위에 이렇게
뗄 수 있는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온열 치료가 암을 예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온열을 가함으로써 그 주변에 암세포가 더 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억제할 수 있다는 그 교과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또 온열 치료를 하고 또 우리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들이 온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열 치료가 도움은 되겠지만은 어떤 치료라든지 재발을 방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 돌려주지 않는 거는 보험약관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데 상피내암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상피내암에서 이제 나쁜 세포들이 그 기저막을 뚫지 않고 그래서 맨 밑에까지 기저막 근처까지 갔을 때는 상피내암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암이나 다 중증 코드를 적용시켜서 국가보험에서는 똑같이 암에 준해서 해줍니다. 난소에서 경계성 암을 인정하는 것은 난소는 아주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양성과 악성 사이에서 경계성 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쁜 부분이 5%에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계성 난소암으로 인정해서 하고 그 부위가 더 넘어갔을 때는 이제 난소암으로 하는데 사실은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난소암이 암이나 난소암에 비해서 개월 비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에서 중증 등록은 다 해서 암에 준해서 치료를 다 해주지만은 그 보험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이제 보험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암에 대해서만 해주다가 암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상피내암도 보존을 하는데 기존에 보존해주는 암에보다는 훨씬 더 작게 환자들이 조금 섭섭해할 정도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상피내암이 왔으면 교수님 요거 암 코드를 달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보험에서 다 나와서 조직검사 다 떼갑니다. 떼가면 경계성 상피내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분들을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 또 의사 면허증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뭐 암을 코드를 못 넣어주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하다 생각합니다.